네, 오늘 기다려진 시간입니다. SNS 돋보기 시간. 박지선 씨와 함께 할 텐데 오늘 화사하게 좀 바뀌었어, 대문이. 바뀌었죠. 바꿔야지요. 이렇게 확 달라진 분위기에 저 또한 바뀌어야지요. 오메 전라도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박지선 SNS 돋보기 이 시간. 분위기가 달라져서 그런지 마치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아니 근데 저 SNS 돋보기 화면에 저 여자분 누구세요? 누구시죠?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입술 쭉 내밀고 있는 지금 저 박지선과 완전한 동일 인물이잖아요. 사진이 실물을 못 담았네요. 네. 아무튼 확 달라진 이 배경화면답게 저는 이 시가 아주 최고구만 소리 절로 나오게끔 재미난 시간으로 꽉꽉 채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 네. 좋았어요. 야, 이 광주의 오늘 낮 기온이 최고 18도까지 올랐다고 그래요. 저는 딱 오늘 겉옷을 벗으면서 오늘 봄이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싶던데 그때 딱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 야, 그러면 이때쯤 봄을 알리는 게 무엇이 있냐? 벚꽃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2019년 봄 전국 벚꽃 개화식이 자, 먼저 우리 지역부터 살펴볼게요. 광주는 3월 27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은 아주 만발한 벚꽃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보니까 전남 쪽은 보통 26일, 28일 쪽 안에서 이렇게 벚꽃이 만발을 할 것 같아요. 자, 이 개화식이만 알려드리면 섭섭하죠. 개화 시기와 더불어 자, 우리 이 날짜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벚꽃 명소로 가셔야겠죠. 그렇죠. 자, 광주 지역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벚꽃 명소가 있습니다. 우리 김기민 아나운서 많이 가봤을 거예요. 운천저수지. 이거는요,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진짜 광주하면 떠오르는 대표 벚꽃 명소라서 그런지 운천저수지는 빼놓으면 섭해서 제가 이렇게 또 가지고 왔습니다. 더구나 이 운천저수지에는요, 뭐 버스킹 공연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이렇게 또 많이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또 벚꽃 만발한 시기에 멀리 못 간다 하시면 운천저수지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운천저수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조금 더 한적한 곳이 가고 싶어요 하시면은 양산 호수공원을 전 또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양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요, 예쁜 벚꽃도 있지만 운천 저수지보다는 조금 더 한적하게 또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나는 광주를 벗어나서 조금 더 먼 콧바람을 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벚꽃과 함께 더 먼 거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또 추천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영암에 위치한 왕인박사 유적 제가 추천을 합니다. 너무 멀리 가셨네요. 너무 멀리 갔네요, 제가. 네,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진주. 진주. 또 부담스러운 곳은 제가 또 안내를 안 합니다. 자, 영화 왕인박사 유적지에 가면요, 또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그렇게 예술이래요. 자, 흩날리는 벚꽃 아래에서 당연히 인생샷 남겨주셔야겠죠. 가셔서 유적지도 구경하시고 벚꽃 구경에 인생샷까지 남기면은 그날 하루 완전 100점 만점이 200점. 자, 그리고 또 영암 말고 또 벚꽃 하면 유명한 구례가 있죠. 자, 구례의 섬진강 벚꽃축제가 오늘 30일부터 이틀간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유명하잖아요. 어제 오메전라도 보니까 우리 또 민지 씨가 구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벚꽃축제 구례로 결정했습니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우리 오메전라도에서 이게 숨은 맛집 알려주니까 거기 맛집 가가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구례 벚꽃까지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번 봄은 제대로 성공 아니겠습니까? 뭘 웃으세요? 같이 갈 남자친구도 없으신 분이 얘기하시는 우리 손민재 씨 벚꽃은 또 혼자 즐기러 가시겠군요. 자, 아무튼간 제가 벚꽃 개화 시기와 더불어 벚꽃 명소 소개를 했으니까요. 1년 동안 오매불망 벚꽃 기다리셨던 분들 어서 빨리 기다리셨다가 벚꽃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 두 MC의 침샘을 자극하고 오장육부를 춤추게 할 음식을 제가 나열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조개 관자 리조또. 이야, 바로 감탄사 나오죠. 홍가리비 짬뽕. 이야, 이거 완전 좋죠. 랍스터 파스타. 이야, 랍스타가 들어간 파스타.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를 냅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이 위장이 춤을 출 것만 같은 이 음식 어디 가야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특급 호텔 뷔페, 두 번째 요리 경연대회, 세 번째 고등학교. 1번. 아니. 1번.
아니 어때요, 근데 뷔페?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요? 접시가 좀 이상해요. 식판이네? 제대로 보셨군요. 아. 자, 당연히 이와 보이는, 네. 보이는 이 음식들, 특히 호텔 뷔페에 가야지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고등학교입니다. 어머, 어머. 답은 3번. 자,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거 우리 예리한 민지 씨가 잘 봤어요. 고등학교 급식판입니다. 자, 이 급식은요, 파주에 위치한 세경고등학교의 급식 와. 사진입니다. 파스타에, 리조또에, 네. 짬뽕까지 SNS상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밥 정말 먹으러 가고 눈이 싶네요. 동그래지죠. 네. 저 고등학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더 살펴보니까 이거 뭐야? 아주 밥 위에 장어가 통째로 올라가 있질 와. 않나. 진짜 양만 푸짐한 게 아니라 구성 자체가 너무 알차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SNS상의 누리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야. 겁니다. 전국의 고등학생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이 사진. 자, 이거는요, 조작된 사진이 아니에요. 가짜도 아니고 딱 하루만 보여줄 급식 사진이 아닙니다. 네. 이 세경고 같은 경우는요. 닭 한 마리가 올라와서. 특별식을 만들어서 배식하는 테마급식을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평소에는 일반식이 나가지만 이렇게 특별식이 나가는 날은 호텔급으로 만들어서 배식을 한다고 해요. 1인 1닭이에요. 와. 이게 그냥 사진을 찍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이 사진에 보이는 급식 사진이 학생들에게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이 급식 사진 정말 나라에서도 알아주나 봅니다. 지난 2016년 교육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고 해요. 광주에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요. 역시나. 예, 그런 생각 굴뚝같이 들 거예요. 예. 진짜 표창 받을만 한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공부 욕구가 제대로 절로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학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밥 먹으러 학교 가고 싶어요. 어머, 역시나. 네티즌들도 다 네. 똑같은 반응입니다. 네. 우리 고등학생인가 봐요. 와, 이건 전학 각인데? 그러니까. 네, 전학을 가야 할 것만 같다.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기도 하고. 아주 진중하게 세경고 영양사님 전국 고등학교에 보급이 시급합니다. 저 영양사님 너무 대단하니 전국 고등학교에 좀 보내달라. 돈 2배로 낼게요. 랍스터 좀 먹게 해주세요.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배달 음식 주문했어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다. 사실 급식하면은 그렇게 침샘을 자극하는 사진들이 그쵸. 아니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배달 음식까지 주문하게 되는 이 마법. 우리 세경고 학생들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세경고에 다시 입학할 수도 없고 우리 세경고 학생들 그냥 맛있게 급식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언제나 건강하게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광주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빨리 바뀌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SNS 속 할아버지, 할머니 모음집인데요. 자, SNS에서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첫 번째 모습.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스마트폰 설명서입니다. 어허. 자, 직접 보시면 이게 아시겠지만, 뭐야? 손으로 꾹꾹 그 핸드폰 속 키패드에 그림도 그리고 그에 따른 설명을 와. 직접 손으로 다 작성하시면서 제일 간략하고 제일 알찬 내용들로만 이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를 작성을 하신 거죠. 보니까 뭐 자판 입력하는 방법, 뭐 사진 촬영, 또 그리고 뭐 동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하는 방법 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노력이 정말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터치 스크린이 익숙하지만 네.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도 종이가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종이에 익숙하신 우리 할아버지가 또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셨다니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서 SNS 시작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자, 그리고 또 귀여운 할머니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귀여운 강아지. 우리 할머니 집에 귀여운 강아지들이 태어났는데 글쎄 생김새가 다 비슷비슷한 나머지 우리 할머니가 강아지를 구별하기 위해 강아지 이마에다가 형형색색 다 제각기 다른 색깔을 이렇게 칠해둔 것이죠. 7색깔 무지개. 네, 7색깔 무지개. 우리 할머니가 강아지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자, 귀여운 강아지 사진도 많은 누리꾼들의 마음을 훔치지만 뭔가 우리 할머니 투박하지만 강아지들을 또 보살피고 챙기기 위한 이 구별법이 많은 누리꾼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이름은 틀림없이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초록이. 왠지 안 봐도 안 보이는. 봐도, 예. 딱 알 것만 같은 이 사진. 뭔가 이 강아지 사진만 봐도 우리 할머니의 귀여움이 느껴진다고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은요, 영상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또 얘기하시죠. 네. 할머니가 식사를 식사하시는데? 하고 계시죠? 네. 옆에 강아지가 보는데, 네. 저 식탁 아래. 어머. 뭐 좀 달라는 거예요? 아우, 저는 인형인 줄 알았어요. 그쵸? 할머니가 먹는데
식사를 하시는데 뭐라도 좀 떨어지길 바라는 저 마음. 이렇게 양념해서. 저 좀 주세요, 할머니. 아이고. 하나만 떨어뜨려 주세요, 할머니. 아유, 손 말고 밥이요. 너무 귀엽죠? 네. 야, 할머니한테 제발 좀 콩콩을 좀 떨어뜨려 주세요 하는 듯한 이 표정. 입맛 따시는 거 나오잖아요. 네, 입맛 따시고. 보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 할머니는요 굉장히 무심한 듯 시크하게 본인의 식사에 열중하시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포인트입니다. 아니 저는 양쪽에서 저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죠. 강아지여도 혼자 네. 먹기 미안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는 그러니까요. 너희들은 사람의 밥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다. 내 밥이다 하고서 열심히 식사를 하신 모습.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얌전하게 바라보는 강아지의 모습이 화제가 된 것이죠. 네. 진짜 너무 인상적이죠? 네. 보기만 해도 굉장히 훈훈해지는 모습입니다. 할머니, 저는 이 먹방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 종종 올려주세요. 그렇다면 저는 SNS 돋보기에서 종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자, 한 편지의 한 문장을 제가 발췌해왔어요. 내용을 살펴보니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 문장만 봐도 아시겠지만 느껴지시겠지만 네. 굉장히 뭔가에 대한 미안함이 네. 아주 강하게 서려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자, 이 편지에 담긴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12일 강원도 태백시의 한 고속버스 회사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네. 자, 봉투를 살펴보니 편지 한 장과 현금 35,000원이 들어있었던 거죠. 자, 편지 내용을 더 살펴보니까 어떤 이유였냐. 편지 내용에는 40년 전에 이 버스 회사에서 돈을 훔쳐간 한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과하며 그때 훔쳤던 돈을 돌려준 것이죠. 네, 40년 전이 이런 잘못을 뭔가 뉘우치고 사과하는 듯한 편지였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40년 전에 잘못한 일, 어떻게 보면 잊고 살기는 게 조금 더 낫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죠. 네, 맞아요. 조금 더 잘못을 조금 인정하고 아주 오랜 시간 지나서 사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용기 있는 이런 행동입니다. 사과문과 함께 또 그때 훔쳤던 돈을 보냈다는 거 굉장한 용기를 이렇게 네. 가지고 하신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편지를 받고 아유 정말 40년간 그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용서할 테니 걱정 마시고 좀 행복하셔라 라는 이런 내용을 또 전달을 했다고 하네요. 자, 전달을 받으셨을지 안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자, 우리 편지 주인공부 40년 전 그 잘못 용서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행복하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 네. 저기 옆 나라가 좀 바였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간 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 멋진 한 편지와 함께 SNS 돋보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음에 좋은 거 소리 좀 나오셨나요? 네. 선생님. 정말 다음 주에도 아주 음의 기가 막힌 내용으로다가 이번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